원피스 악마의 열매 능력 각성자 탑10. 10위에는 임펠다운의 옥졸수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임펠다운의 옥졸수인 미노타우루스, 미노리노케로스, 미노코알라, 미노제브라는 동물계 악마의 열매를 각성한 이들이며 원피스에서 최초로 악마의 열매 각성을 선보인 인물들입니다. 물론 스쳐가는 언급일 뿐이었으며 해군대장을 포함한 강자들 역시 악마의 열매 각성자일 가능성이 높기에 사실상 최초로 악마의 열매 각성을 선보인 이들이라는 인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악마의 열매를 각성한 각성자라는 설정이 공개되었으며 크로커다일이 악마의 열매 각성자들이라는 언급을 하기에 임펠다운의 옥졸수들이 최초의 악마의 열매 각성자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임펠다운의 옥졸수들은 악마의 열매 각성을 통하여 강한 체력과 맷집을 얻게 되며 동물계 악마의 열매 능력을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다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9위에는 골드 열매 각성자 퇴소로가 선정되었습니다. 퇴소로는 골드 열매의 능력을 각성하며 조종 대상이 된 금들을 서로 연결시킨 이후 한쪽 금에서 발생한 충격을 다른 금을 통해 감지하는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퇴소로는 필름 골드의 메인 빌런이며 필름 골드에서 루치와 잠시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보이며 무력 또한 신세계에서 상위권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로브루치는 CP0가 된 이후 당연히 전투력이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CP9 시절부터 이미 토비로포 후주보다 한 수 위의 강자로 묘사되어 기에 루치와 호각으로 겨룬 테조로는 낮게 잡아도 사왕 간부급 강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대략 도플라밍고를 꺾은 이후의 루피와의 대결에서는 나미를 인질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루피에게 유효타조차 넣지 못하고 패배한 것을 보면 확실히 칠무의급 강자에게는 상대도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위에는 소소열매 모델 기린 각성자 카쿠가 선정되었습니다. 카쿠는 소소열매 모델 기린의 능력을 각성하며 변신폼이 바뀌게 되었으며 변신하게 되면 주변에 검은 구름 같은 게 생겨나며 모습도 기존보다 한층 더 멋있게 바뀌었습니다. 또한 육체의 유연함이 증가하게 되며 전투력도 비약적으로 상승했으며 전투 센스가 향상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카쿠는 세계정부에서 가장 신뢰하는 비밀병기 사이퍼폴 중 한 명이며 사이퍼폴의 모든 검사 중 가장 강하다고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카쿠는 과거 CP9 시절에 워터7에서 조로와 격돌하게 되었고 조로와의 혈투 끝에 결국 조로에게 패배하였고 사이퍼폴에서 제명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결국 다시 한번 세계정부로부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으며 CP0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쿠는 베가펑크를 암살하기 위하여 에그헤드 섬으로 가게 되었고 조로와 리벤지 매치를 벌이게 되나 스튜시가 배신을 하였고 결국 카쿠는 스튜시에게 당하며 리타이어 됩니다. 7위에는 고양 열매 모델 표범 각성자 로브루치가 선정되었습니다. 로브루치는 고양 열매 모델 표범의 능력을 각성하며 이전보다 더 강해지게 되었고 루피에게 강해진 건 너만이 아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로브루치는 고양 열매 모델 표범의 능력을 각성하며 변신폼이 바뀌게 되었고 육체의 강인함과 스피드가 증가하게 되며 전투력이 이전보다 향상된 듯한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로브루치는 역대 최강의 CP9이라고 불렸던 인물이며 현재는 역대 최고의 사이퍼폴이라고 불리고 있을 만큼 세계정부에서 신뢰하는 강자입니다. 로브루치는 어린 시절부터 특수한 목적으로 세계정부에서 길러낸 인간 병기이며 성인이 된 이후 CP9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로브루치는 NES 로비에서 고대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로빈을 납치하여 처형하려 하였고 이 과정에서 루피와 대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정부 측에서는 크로커다일을 꺾은 이후의 루피에게도 로브루치가 승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루피가 기어 세컨드를 각성하며 결국 로브루치는 패배합니다. 하지만 이후 능력을 인정받아 CP0로 복직하게 되며 에그헤드 섬에서 잠시나마 기어 피퍼스를 사용한 루피와도 겨루는 모습을 연출하며 자신 역시 과거보다 성장함을 증명하였습니다. 6위에는 시실 열매 각성자 도플라밍고가 선정되었습니다. 도플라밍고는 실질적으로 악마 열매 각성을 처음 선보인 인물이며 악마 열매를 각성하게 되면 주변 사물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됨을 처음으로 언급한 인물입니다. 도플라밍고는 시실 열매를 각성하며 주변 사물을 실로 만들어 조절하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이를 본 루피는 도플라밍고가 초인계 악마 열매 능력자가 아닌 자연계 악마 열매 능력자 같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도플라밍고는 전 칠무회 중 한 명이며 드레스로자를 파멸로 몰아간 장본인입니다. 도플라밍고는 과거 칠무회 시절 미호크와 함께 칠무회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묘사되었으며 해군 원수나 세계정부의 관계자의 앞에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이며 엄청난 포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칠무회로서 정상결전에 참전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오즈의 다리를 매우 쉽게 잘라버리는 모습과 다이아몬드 조즈를 잠시나마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드레스로자에서 로우 루피를 동시에 상대하였으며 로우의 팔을 잘라버리기도 하였으며 루피와 대등한 폐왕색의 충돌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5위에는 쫀득쫀득 열매 각성자 카타코리가 선정되었습니다. 카타코리는 쫀득쫀득 열매를 각성하며 주변 사물을 떡으로 바꾸어 전투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으며 떡으로 바뀐 사물을 조정하는 모습까지 선보이며 악마 열매를 매우 잘 활용하는 모습을 연출한 인물입니다. 또한 카타코리는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도 뛰어나며 특히 견문색 패기가 뛰어난 인물인데요. 카타코리는 견문색 패기를 너무나도 각성하여 잠시 앞의 미래가 보이는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웬만한 인물은 카타코리를 건드리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또한 카타코리는 쫀득쫀득 열매라는 좋지 않은 열매를 먹었음에도 악마 열매를 매우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악마 열매 각성까지 이뤄내는 데 성공하며 좋지 않은 열매로도 잘 싸우는 모습을 연출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카타코리는 조루를 제외하면 사황 최고 간부 중 유일하게 폐양색 패기를 소유한 인물이기에 훗날 폐양색을 각성하여 방출하는 것이 아닌 다른 형태로 활용하는 경지에 오른다면 지금보다 훨씬 강해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4위에는 자기자기 열매 각성자 유스타 스케이팅 키드가 선정되었습니다. 키드는 자기자기 열매의 능력을 각성하며 주변 사물에 자기력을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체에도 자기력을 부여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키드는 루피, 로우와 함께 3선장으로 불리우는 인물이며 조로 루피와 함께 초신성 중 유일하게 폐양색 패기를 가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주인공 일당을 제외하며 현재 가장 미래가 기대되는 해적이기도 합니다. 키드는 첫 등장 당시 초신성 중 현상금이 가장 높았으며 전투력 또한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당시에는 최강의 초신성이라고 불린 인물입니다. 그리고 키드는 와노쿠니에서 루피, 로우와 동맹을 맺었고 로우와 합을 이루며 사왕 빅맘을 격파하며 현상금이 30억 베리로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샹크스와의 대결에서 참패하였고 배를 잃게 되는 굴욕을 맛보게 됩니다. 3위에는 수술수술 열매 각성자 트라팔과 로우가 선정되었습니다. 로우는 수술수술 열매의 능력을 각성하며 룸을 사물에 더 씌우는 모습을 연출하였으며 룸의 범위도 섬 전체를 초과할 만큼 거대하게 펼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로우는 우연히 펑크하자드에서 루피를 만나게 되었고 루피에게 자신에게 사왕 카이도우를 끌어내릴 비책이 있다고 말하며 루피에게 동맹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이를 수락하며 로우와 루피는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루피와 힘을 합쳐 도플라밍고를 잡아내는 데 성공하였고 코라 손해 복수를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로우는 루피, 키드와 함께 빅맘 카이도우 연합을 잡아내기로 결정하였고 와노쿠니에서 신세계의 패권을 두고 대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로우는 사기적인 악마 열매 능력과 키드와 환상적인 콤비를 보여주며 빅맘을 잡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로우는 티치와 대결하게 되었고 꽤나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결국 체급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며 티치에게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2위에는 찰강찰강 열매 각성자 더글라스 블릿이 선정되었습니다. 블릿은 찰강찰강 열매의 능력을 각성하며 합체 대상이 된 사물로도 능력을 발휘하며 간접적으로 접촉한 사물과도 합체하는 모습을 선보이며 섬 전체와 합체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블릿은 전 로즈 해적단에 소속되어 있던 강자입니다. 또한 블릿은 세계를 지배하고 왕이 되려는 욕망이 있었으며 로저를 꺾고 세계의 정점에 서려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무력도 소유하고 있었으며 단신으로 한 나라를 괴멸시키는 강함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레일리와도 호각으로 싸울 만큼 강했던 인물이라고 정평이 나있는 강자입니다. 또한 폐양색 패기의 숙련도도 매우 높은 인물이며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도 잘 다루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블릿은 스탬피드 편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으며 홀로 루피, 크로코다일, 보니, 행콕, 스모커 등 걸출한 강자들의 협공을 막아내는 모습을 보였으며 루피가 각성을 거듭하기 이전까지는 사실상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여준 강자이기도 합니다. 1위에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 각성자 루피가 선정되었습니다. 루피는 조이보이 이후 800년 이상 만에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각성한 인물이며 악마 열매의 각성을 통하여 외형이 크게 바뀌게 되었으며 능력을 사용할 때 해방의 드럼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루피는 악마 열매 각성을 통하여 육체의 신축성의 한계가 크게 상승했으며 주변 사물과 생명체마저 곰으로 변환시키는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루피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능력을 각성한 이후 단숨에 세계관 최강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를 자신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어 피프스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를 너무나도 쉽게 꺾었으며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루피는 엘그헤드 섬에서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로브루치를 참교육시켰으며 해군대장 키자루와 리벤지 매치를 하며 고무고무 스타건을 사용하여 키자루를 순식간에 무력화시켰습니다. 물론 루피 역시 키자루와의 대결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부작용이 찾아오며 잠시 무력화되긴 하였습니다. 원피스 비능력자 전투력 순위 탑10. 10위에는 빨간머리 해적단의 부선장 벤베크맨이 선정되었습니다. 벤베크맨은 샹크스와 함께 빨간머리 해적단을 이끌어가는 부선장이며 오랜 기간 빨간머리 해적단을 지탱해온 인물입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타 사왕 해적단처럼 최고 간부 중 1위인 인물이 아닌
공식적으로 부선장이라고 밝혀진 인물이기에 야솝, 럭키루 등 타 간부들보다도 서열상 확실히 높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네임드 해적단 중 공식적으로 부선장을 준 해적단은 로저 해적단밖에 없으며 로저 해적단의 부선장인 레일리가 로저의 버금가는 명성을 가진 점과 흰수염 로저와 비견되는 무력을 가졌기에 빨간머리 해적단의 부선장 벤 베크맨 역시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 베크맨은 선장 샹크스가 가벼운 모습을 보이거나 오판을 하는 경우 직접 그것을 교정해주거나 자신이 샹크스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밝혀졌기에 샹크스가 벤 베크맨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벤 베크맨은 정상결전에서 키자루를 제지하는 장면을 연출하며 주가가 더욱 상승했는데요. 키자루는 루피와 징베에게 레이저를 겨누며 끝까지 드래곤의 아들 루피를 추적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벤 베크맨이 키자루에게 총을 겨누며 아무것도 하지 마라 키자루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오 벤 베크맨 이라고 말하며 손을 들었고 벤 베크맨은 해군대장 키자루를 막아서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벤 베크맨은 고작 한마디만으로 위상이 크게 상승하였고 별다른 전투 장면 없이도 사왕 최고 간부들 중 최상위권 강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9위에는 로저 해적단의 3인자 가반이 선정되었습니다. 가반은 아직 자세한 전투력이 드러나진 않았으나 정황상 사왕 최고 간부 2인자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로저는 어느 섬에서 오뎅과 처음 만났고 곧바로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오뎅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이후 흰수염이 나타나 흰수염과 로저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곧바로 가반과 오뎅이 맞붙습니다. 그리고 가반과 오뎅은 거의 호각의 모습을 보이며 며칠간의 혈투 끝에도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당시 오뎅과 가반은 동급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가반이 제 아무리 로저 해적단의 최고 간부라 할지라도 로저 레일리와는 격차가 심함을 알 수 있으며 로저의 카무사리 한 방을 버티기가 힘듦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도우가 4명 8개 한 방으로 카타쿠리를 꺾은 시점에 루피를 원컵냈으며 거프가 마르코를 딱방컨대는 장면을 연출하며 상황 최고 간부 2인자들이라 할지라도 상황급 강자와는 격차가 매우 큼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카무사리 한 방에 큰 충격을 입은 그 당시 오뎅과 가반의 무력이 대등함을 고려하면 가반은 사왕 최고 간부 2인자 수준의 강자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8위에는 밀지모자 일당의 실질적인 2인자 조로가 선정되었습니다. 조로는 세계 최강의 검사를 목표로 하는 인물이며 언젠가 미호크를 꺾고 차세대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될 인물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미호크와 비교하면 확실히 아래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조로는 무수히 많은 발전을 이뤄내며 미호크에게 다가가고 있으며 현재로선 미호크와 대등하게 합을 주고받을 정도로는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와노코니에 들어선 이후 전투력과 비중이 크게 상승하였고 밀지모자 일당 중 루피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오니가시마 옥상에서 빅맘과 카이도우와 합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조로는 오뎅의 검 엠마를 사용하여 카이도우에게 상처를 입히며 전투력을 인정받았으며 카이도우와 빅맘의 합동공격인 폐해를 막아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백수해적단의 2인자 킹과의 대결이 성사되었고 전투 초반에는 조로가 킹에게 밀리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결국 엔마의 힘을 다루는데 성공하였고 킹을 꺾어버리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로는 상황 최고 간부들 중에서도 최상위권 강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조로보다 확실하게 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 최고 간부는 논해급 상황 최고 간부라고 불리우는 아오키지와 미호크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조로와 비견될 만한 검사는 후지토라 비스타 시류밖에 없으며 조로와 비교하여 확실히 우위를 점할 만한 검사는 미호크와 샹크스밖에 없다는 것을 보면 조로가 킹을 꺾은 이후 얼마나 성장했는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7위에는 전 해군대장 검은팔 제파가 선정되었습니다. 제파는 흰수염과 로저가 바다를 지배하던 시절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는 대장이었습니다. 또한 제파는 해군의 영웅 거프, 전 해군 원수 센고쿠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전설적인 해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파는 무력이 강해서 이름을 떨쳤으며 해군본부의 대장이 된 인물이기도 하지만
전쟁보단 육성에서 두각을 드러낸 인물인데요. 그렇기에 거프와 센고쿠보단 더 약할 것으로 추정되며 해군 대장들보다도 근소하게 약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제파는 육성에서만큼은 최고였던 인물인데요. 거프는 제파를 모든 해군의 병사를 키워낸 사나이라고 말하였으며 실제로 제파는 현 해군의 대장 중장을 포함한 거의 모든 장성들의 스승이며 키자루 아오키지 아카이누를 키워낸 전설적인 교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제파가 해군에 끼친 영향력은 매우 크며 어쩌면 거프와 센고쿠보다도 해군에 끼친 영향력이 큰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파는 말년에 세계정부에게 토사구팽을 당하였으며 결국 세계정부와 적대관계가 되어버렸고 해군을 탈퇴한 뒤 네오 해군을 설립하였으나 결국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는 못하고 씁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6위에는 와노코니의 쇼군 오뎅이 선정되었습니다. 오뎅은 과거 와노코니의 쇼군이었으며 와노코니에서 가장 강력했던 인물입니다. 오뎅은 철없는 와노코니의 후계자였으며 매일 심심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뎅은 어느 날 쿠리에 거대 족제비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쿠리로 향하였고 그곳에서 흰수염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뎅은 흰수염에게 호기롭게 덤볐으며 잠시나마 흰수염과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흰수염이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한 이후에는 참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뎅은 곧바로 흰수염에게 자신을 동료로 받아달라고 말하였고 흰수염은 처음에는 이를 거부했으나 결국 오뎅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오뎅을 동료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후 오뎅은 로저를 만나게 되었고 로저와 함께 전대미문의 세계 일주를 끝낸 이후 와노코니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타날 조이보이를 위하여 와노코니를 개국하기 위하여 카이도우와 대결하였으나 크로즈미 히구라시의 난입으로 결국 카이도우에게 패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사실상 카이도우에게 압도하였으며 도원 토츠카를 이용하여 카이도우에게 영구적인 상처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5위에는 해적왕의 오른팔 레일리가 선정되었습니다. 레일리는 로제 적단의 부선장이었던 인물이며 전설의 해적이라는 이명을 가진 인물입니다. 또한 로저가 가장 신뢰했던 인물이기도 하였습니다. 거프는 레일리가 샤봉디 제도에 나타났다는 보고를 들었고 한 해병이 레일리를 체포하자고 말하자 거프는 정색하며 너 지금 해군에게 2명의 전설을 동시에 상대하라는 거냐? 라고 말하며 레일리를 흰수염과 동격으로 취급하며 아무리 해군이라도 흰수염을 견제하는 상황 속에서 레일리를 잡아들이는 것은 무리라고 말합니다. 또한 키자루는 샤봉디 제도에서 레일리가 나타나자 난 가벼운 마음으로 온 건데 당신이 나타나다니 좀 곤란하네요 라고 말한 뒤 잠시 레일리와 호각으로 승부를 벌인 뒤 결국 천룡인을 폭행한 루피를 잡아들이는 것을 포기합니다. 또한 전성기 시절에는 마르코의 불닭킥을 한 손가락으로 막는 충격적인 모습을 선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레일리는 패기도 매우 뛰어난 인물로 루피에게 패기를 수련시켜준 스승이기도 합니다. 4위에는 세계 최강의 검사 미호크가 선정되었습니다. 미호크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최강의 검사라고 불리는 인물로 원피스 세계관을 대표하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오랜 기간 샹크스와 라이벌 구도를 이뤘던 인물이며 결국 승부를 내지 못하였으나 샹크스가 팔을 잃게 된 이후 미호크가 더 이상의 승부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두 캐릭터는 더 이상 승부를 겨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미호크가 세계 최강의 검사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대해적 시대 이전부터 두각을 나타내 지금은 명실공히 세계 제1의 자리에 군림하고 있는 희대의 대검호라는 설정이 있는 인물이기에 로저가 살아있던 시절부터 두각을 드러냈으며 현재까지도 정점에 군림하고 있기에 최소 30년은 검사로서 정점에 올랐다고 볼 수 있으며 미호크는 10대 시절부터 대검호라고 불렸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호크는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은 인물임에도 검을 휘두르는 것만으로 매우 거대한 빙하를 반토막 내버리거나 운석을 깍두기처럼 썰어버리는 엄청난 파괴력을 연출하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3위에는 신세계의 사왕 빨간머리 샹크스가 선정되었습니다. 샹크스는 바다의 황제라고 불리는 사왕입니다. 샹크스는 흰수염이 사왕이었던 시절부터
루피와 버기가 새롭게 사왕이 된 시절까지 모두 사왕으로 군림했던 인물이기에 독자들에게 가장 익숙한 사왕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샹크스의 현상금은 40억 4,890만 베리로 현 사왕 중 가장 높은 현상금을 지닌 인물입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배양색 패기를 매우 잘 다루는 인물로 배양색 패기를 발산하는 것을 넘어 다른 형태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또한 샹크스는 배양색 패기가 유독 강한 인물이기에 배양색 패기를 발산하는 것만으로 해군본부 중장 모몬가를 무릎 꿇게 만들거나 해군본부 대장 키자루 후지토라 로쿠규를 놀라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며 배양색 패기만큼은 로저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샹크스는 문양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도 뛰어날 것이며 검술도 뛰어날 것으로 추정되기에 그야말로 빈틈없는 강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키드를 원컵 내버리며 자신의 강함을 입증하기도 하였습니다. 2위에는 해군 영웅 거프가 선정되었습니다. 거프는 악마의 열매도 먹지 않은 비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거프는 압도적인 신체 능력과 문양색 패기를 바탕으로 세계관의 정점에 당당히 위치하였습니다. 거프는 오직 문양색 패기와 주먹만으로 로저 흰수염과 어깨를 나란히 한 인물이기에 거프의 문양색 패기는 당대 최고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도신 류마와 함께 원피스 역사상 문양색 패기가 가장 뛰어난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 역사상 최강의 사나이가 되었으며 해적왕 로저를 몇 차례나 죽음으로 몰아갈 만큼 강력한 모습을 보였기에 신체 능력과 문양색 패기의 숙련도만 놓고 보면 로저와 흰수염보다도 강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거프는 갓벨리에서 록스의 적단을 괴멸시킨 1등 공신이며 로저와도 수차례 생사결을 하며 해군에서 유일하게 해적왕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전력이었습니다. 또한 돈칭자오를 잡아내기도 하였으며 반디월드도 사실상 잡아냈기에 전대의 강력한 해적들을 대부분 거프가 소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결전에서는 존재만으로 해적들에게 공포를 주었으며 흰수염 해적단의 최고 간부 마르코를 단 한 방만에 제압하기도 하였습니다. 1위에는 해적왕 로저가 선정되었습니다. 로저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유일하게 해적왕에 등극한 인물입니다. 로저는 전대미문의 세계 일주에 달성하며 최후의 섬 라프텔에 도달하여 데비보 원피스를 찾아내는데 성공하였고 결국 해적왕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독자들은 로저의 무력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을 때도 오로지 해적왕이라는 칭호 하나만으로 로저를 원피스 세계관의 최강자로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로저는 현재까지 공개된 인물 중 역대 최다 현상금을 보유한 인물로 로저의 현상금은 무려 55억 6,480만 베리로 흰수염과 함께 유일하게 현상금이 마의 50억 베리를 돌파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가 루피가 기어 피프스를 각성하자 세상은 잘 만들어져 있다. 로저가 무능력자인 것처럼 능력만으로는 세상을 지배할 수 없다. 오직 패기만이 모든 것을 초월한다. 라고 말하며 악마의 열매보다는 패기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며 로저의 무력을 고평가해 주었습니다.